32쪽 여러분 볼 필요 없고요. 화면만 봐주세요.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가 존재하게 되고요. 생태 피라미드를 보면 굉장히 탄탄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또 위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좁아지는 피라미드 모양이죠. 만약 이 중에서 한 가지 생물의 수가 줄어들어 없어지게 되거나 양이 줄어들게 되면요, 생태계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 생태계가 탄탄하게,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생태계 평형이 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비자를 분석할 때 먹이사슬, 먹이구물, 그리고 생태계 피라미드라고 표현할 수 있고, 결국에 이런 생물들은 서로 상호관계를 거치면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물 요소에 집중을 해봤으니 이번에는 비생물 요소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단어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실험이 무엇인가요? 바로 햇빛과 물이 콩나물의 자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탐구 주제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같게 할 조건과 다르게 할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 중에서 햇빛과 물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단계였고, 선생님이 그때 설명해 준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다르게 할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할 조건과 같게 할 조건을 모두 달성함으로써 실험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총 4개의 비커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비커부터 천천히 생각해보면, 다르게 할 조건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햇빛과 물을 고민해야 되죠. 첫 번째는 햇빛과 물을 전부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햇빛과 물 중에서 물을 없애고, 세 번째 거에는 햇빛과 물 중에서 햇빛을 없애고, 그리고 네 번째에는 햇빛과 물을 둘 다 안 주면 우리가 다르게 할 조건을 모두 고민하는 실험을, 모두 잘 달성하는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결과는 다 알죠. 이 중에서 가장 콩나물이 잘 자란 것이 무엇이죠? 네, 햇빛과 물을 전부 다 준 콩나물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햇빛과 물은 식물의 자람에 많은 영향을 준다. 즉, 비생물 요소 중 하나인 햇빛과 물이 식물의 자람에, 생산자의 자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비생물 요소 중에서 또 다른 것인 온도도 생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이동하는 철새, 또 동물의 털갈이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 웅크리고 자는 동물의 겨울잠을 온도에 따른 생물의 삶의 변화에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봄에서 가을로 점점점 추워지게 되면 단풍이 들기도 했었죠. 즉, 많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들도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온도요. 비생물 요소에 따라서 많은 변화 및 적응을 해야 되는 생물들이 자신의 살아가는 서식지에서 스스로 유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물이 변화되어 갔어요. 우리가 두 글자로 하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적응이라고 했습니다. 적응. 적응은 생물들이 자신이 사는 서식지에서 유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많은 생물들은 자신이 사는 서식지에서 적응됨으로써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생태계는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오히려 현대사회는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삶의 터전, 즉 서식지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생물들은 서식지를 잃어가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면서 멸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로 생태계 및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을 바로 환경 파괴를 하죠. 환경이 파괴되어 생물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아까 보았던 생태 피라미드가 무너지게 되어서 생태계 불균형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후에는 생태계 붕괴가 되어 지구에는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생태계 붕괴는 단순히 우리 주변의 생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또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부터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모든 생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2단원 정리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실용관찰 22쪽에 여러분들 스스로 단원 마무리를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비록 온라인으로 이 2단원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기 때문에 혼자서 정리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스스로 실용관찰 22쪽에부터 23쪽까지 스스로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이 정리한 것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스스로 꼭 노력해서 보여주세요.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